시청자 여러분, 어문연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반려동물들이 길가로 내몰리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현장을 이영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람과 교감을 나누며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 국내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가구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최근 방송가에서도 스타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연하면서 귀여운 반려동물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수가 많아지면서 유기견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버려지는 동물 10만 마리. 처음에는 귀여워서 키웠지만 반려동물이 노쇠해지면서 비용과 변신 같은 복합적인 문제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도로변으로만 다니고 그래서 동물들을 많이 못 봐서 또 제가 지금 반려견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버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핏 듣기로는 몇만 명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버려지나요? 제가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나 버려지는지 잘 모릅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린 20대 여성이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쓰레기 장에 버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의 가덕도 같은 섬에 그때는 많이 버리고 갔었고요. 정부는 유기동물을 위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빈틈이 많습니다. 동물등록제가 이제 유기동물을 막고 요실동물을 찾아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사실 이게 등록률이 100%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가 되지 않고 있고. 최근 정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물등록제의 빈틈을 동물인수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유기된 동물들이 많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주인들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문연 뉴스 이영림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이영린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고 작년까지 총 107만 마리가 등록을 마쳤죠? 네, 맞습니다. 3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전국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동물등록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많은 가구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반려동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때는 20만 원, 3차 경고에는 총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전문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는 대다수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따라 동물 복지의 질이 다르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비용 문제 때문에 무분별한 안락사가 진행된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영린 기자였습니다. 그루밍족은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최근 그루밍족이 증가하면서 남성 화장품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합니다. 취재 강민수 기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광복동 거리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화장품 가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최근 남성들이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남성 고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루밍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겨냥한 제품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남성용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코너입니다. 남성용 비비크림, 남성용 아이브로우, 남성용 립밤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저의 모습 보이십니까? 왜 화장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국내 남성 화장품 규모는 2009년 6,62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760억 원으로 61%가 증가했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작년 기준 9월 한 달간 수분 보습 화장품의 남성 구매율이 최대 5배까지 증가했습니다. 또한 20대뿐만 아니라 40대 남성을 위주로 주름 개선 화장품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남성들도 화장품 많이 사가고 있어요. 기초 화장품 말고도 색조도 남성들 피부에 맞춰서 많이 나와서 많이 찾으시고, 하지만 남성들이 자신을 꾸미는 것에 대해 좋은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하게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되게 좀 보기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겉으로 그렇게 티는 안 내는데 속으로 화장한 남자들을 보면은, 특히 좀 과한 남자들을 보면은 약간 동성애자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솔직히 좀 껄끄러워서 거부감이 들어요.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화장, 이제는 남성도 화장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장하는 남성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업무연 뉴스 강민수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다들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 중고나라 내 소액 사기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중고나라를 중고딩나라, 사기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취재 이나윤 기자입니다. 2003년 인터넷 카페로 시작해 현재 1,500만 회원이 하루 평균 10만 건 이상의 물품을 거래하는 국내 최대 거래 장터인 중고나라.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고 연예인들이 이용하는 장면들이 방송에 나올 정도로 인지도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다 보니 보안이나 물건의 상태 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 이를 이용한 소액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홍태기 씨는 최근 삼각대가 필요하여 중고나라를 찾았습니다. 물품을 사진으로 확인하고 돈을 입금한 태기 씨. 허나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너무 저한테 잘해주셨죠. 소위 말해서 좀 언변이 좋다고 할 수 있죠. 그 사진 같은 것도 굉장히 바닥 타일이나 그런 게 너무 똑같았고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언변이 진짜 너무 좋으셔서 제가 속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울산에 사는 권인식 씨도 카메라를 사기 위해 중고나라를 이용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돼야 90만 원을 입금했으나 카메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중고를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고나라에서 카메라를 검색을 했는데 90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그게 새 제품인데 개봉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 의심 없이 신분증도 주민등록증도 막 사진으로 보내주시고 하니까 별 의심 없이 돈을 보내고 택배를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중고나라는 잘 이용도 안 하고 중고 거래는 항상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 하려고 하죠. 이렇게 중고나라 이용자들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사기꾼들은 명의 도용과 사진 조작 같은 수법을 이용해 수사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에 있어서 익명성 문제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얼굴을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자상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나서 피해가 발생해도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여러 상황 과정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선량한 시민들을 울리는 소액 사기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년 뉴스 이나영 기자입니다. 예, 이나영 기자. 생각보다 사기의 피해가 심각하군요. 그렇다면 중고거래를 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일반적인 가격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제품은 한번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 문의와 가격 협상은 문자 대신 전화 통화로 하는 게 좋고 온라인 입금보다는 직거래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계좌번호와 전화번호의 사기 신고 이력을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예,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것이 많군요. 중고거래를 이용하실 분들은 안전수칙을 꼭 참고하셔서 안전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기자였습니다. 올해 동아대학교에서는 17학번 신입생들과 관련한 규정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많은 문제점들을 토로했는데요. 보도에 김도현 기자입니다. 동아대학교는 올해부터 17학번들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 규정들을 바꿨는데요.
모바일 학생증과 태권도 유도 강의 이수 의무화, 재수강 RPC제가 그것입니다. 모바일 학생증은 기존의 카드 학생증에 대체하여 모바일 앱으로 학생증을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태권도 유도 강의 이수 의무화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태권도나 유도 강의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업은 패스 논패스로 진행되지만 도복을 사야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재수강 R표시제는 재수강의 최대 학점이 A로 제한되고 재수강 과목에 대하여 성적에 별도로 R표시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 측의 홍보 부족과 실효성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7학번 송보경씨는 모바일 학생증 사용 중에 교내 부가시설 이용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핸드폰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분실될 염려가 없다는 것이 참 좋은 점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핸드폰이 배터리가 닳는다거나 그러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불편했고 열람실에서 사용할 때 밝기를 최대로 올려야 된다는 점이 많이 번거로웠습니다. 또 다른 17학번 김명선씨.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졸업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태권도 유도 강의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수업을 들어본 결과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도복 가격이 확실히 부담이 됩니다. 심지어 도복도 잘 안 구해져서 엄청 불편함을 겪었고요. 수업 중간에는 빠른 진도 탓에 태권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느끼기 십상이었고요. 선생님 수업 방식이 다 달라서 좀 미숙하게 구성된 교양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수강 R표시제의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아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이러한 학교 측의 일방적 행정에 대해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진행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총학생회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가 다 같이 서명운동을 지금 실시했는데 이번에 일어난 학사제도 개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통보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요청했고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학사관리과는 학생을 위한 변화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한 분이 이 총체적인 거를 이게 다 설명해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학생을 위해서 바꾸고 계신 거 맞죠? 맞죠, 당연하죠. 모두 학생을 위한 변화라는 학교 측.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홍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진정 학생을 위한 변화인지 의문만 남습니다. 어문현 뉴스 김도현입니다. 네, 김도영 기자 잘 봤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끝나고 나서도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전자출결 시스템과 공결 관련 규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자출결 시스템은 학교 수업의 출결을 핸드폰의 블루투스 기능과 앱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공결 관련 규정 변화는 기존의 출석으로 인정했던 공결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결석으로 바꾸고 공결 포함 결석이 3분의 1을 넘었을 경우 일시적으로 제작 처리하는 것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정유라 사태를 겨냥한 변화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변화들에 대해 학교 측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학교 측의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전자출결 시스템의 경우에는 시행 5일 전에서야 급하게 공지가 되었고 공결 관련 규정 변화에 있어서는 학교 측의 충분한 해명이 없어 한동안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많은 루머가 양산됐었습니다. 예,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네요.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데 말이죠.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하지 않았던 그분이 떠오른 대목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예, 업문연 뉴스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원, 둥그런 모양의 원은 둥글게 더불어 산다는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의 휴일, 스파르타쿠스, 빠삐용, 미국 할리우드 황금기에 나온 유명 영화들입니다. 이 영화들의 각본을 쓴 사람은 천재 작가 달튼 트럼보. 하지만 당시 트럼보는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리며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그의 이름을 영화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명박 정부의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가 공개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는 박찬욱, 봉준호, 조정래, 김미화, 문성근 이들을 포함해 총 82명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게 원의 의미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원은 안과 밖을 나누는 정치적 경계, 그 이외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듣기 싫은 목소리를 블랙리스트라는 원 안에 가두고 억압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의 의미와 원 안의 사람들의 인생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일그러진 원의 의미. 그 의미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거래를 할 때 조심할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화번호 사기 이력을 조회하세요. 중고거래는 안전거래. 아 그렇게. 나는 선량한 시민.